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요즘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뭐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영상을 많이 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적게 본다고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은 몇 사람이 안 보면은 뭐 굳이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겠나, 이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어, 처음에 영상을 갖다가 계속 찍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뭐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그분과 약속은 했는데, 그분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지 아니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내가 약속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뭐 그분이 약속을 어겼고, 그러면 그분과 약속을 내가 영상을 그만 찍는다고 해서 어긴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분 누군지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뭐 댓글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분이 계시면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자, 이거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여기서부터 뭐 어쨌거나 앞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락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려고 하다가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며칠 전에 흑산병이 나왔지요. 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흑산병이 너무 위험하지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산병이 놓은 다음날, 요 날이 언젠가 하면은 1월 3일, 연초 시작한 첫날입니다. 어, 시작하고 나서 쭉 밀어 올렸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상태 끝이 났으면은 좋을 거다 생각했을 건데, 내려오면서 음봉을 만들고 흑산병이 나왔습니다.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다음날 음봉이 또 나왔지요. 그리고 요 밑에 따라 올라가는 5일선을 깨고 11선도 장중에 깨고 장중에 21선까지도 깼습니다. 요게 21선, 여기 11선. 11선을 그래도 유지하다가 5일선을 유지하다가 여기 5일선이거든요. 11선을 유지하다가 11선마저 깼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방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날, 어, 이날인가? 이날이죠. 이날 내가, 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새로운 시도인데, 계속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보지도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이 만기주입니다. 만기주. 만기주와 동일한 게 위클리 옵션이죠. 요즘은 위클리 옵션을 갖다가 뭐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옵션보다 뭐 훨씬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클리 옵션, 그 선물은 우리 코스피 200 선물 있죠. 선물은 만기가 있죠. 석 달입니다. 석 달마다 만기일이 도래하지요. 옵션은 한 달마다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위클리 옵션은 일주일마다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그 위클리 옵션에서 특히 이제 매매를 할 만한 시기는 언젠가 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화수목 3일 동안입니다. 3일. 월화수목 뭐 날로 따지면 4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날 하방으로 떨어지겠구나 하고 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방으로 뭘 들어갔는가 하면은 여기 위클리 387을 들어갔지요. 387을 들어갔는데 어디에서 들어갔느냐 하면은
쭉쭉쭉 내려오길래 나는 요쯤에서 들어갔습니다. 0.20. 0.20에 내가 들어가고 살짝 들어 올렸다가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할까 말까 본절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쭉 놔뒀더니 쭉 빠지더라고요. 빠졌다가 뭐 맨 마지막에 뭐 0.1인가 뭐 11인가 얼마까지 빠졌습니다. 빠지길래 요거 뭐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0.13 종가에 털었지요. 종가에 털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쯤에서 한 5배나 10배쯤 날 거라고, 하다못해 요 정도 갭은 메울 거라고. 요 정도 갭을 메우면은 0.20에서 5배고, 더 가게 되면은 뭐 얼마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클리는 보통 저가 대비 10배 정도는 뭐 매주 납니다. 매주 방향이 맞으면은 10배 정도는 매주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도 느리고 손도 느리고 생각도 느린데, 젊은 애들에 비해서 뭐 20대 30대 초중반에 비해서 다 느리죠. 다 느린데도 포기했다가 박사님이 도전하는 거 보고 나도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2달째 지금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한 3번 정도 들어갔는데, 뭐, 다 깨졌지요. 다 뭐, 100% 깨지고, 뭐, 90 몇 프로 깨지고 다 깨졌습니다. 왜 이래 성적이 안 나올까?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때 들어갔을 때는 내가 하루 정도는 버텨보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위클리에서 쭉 빠지길래 거의 뭐 60%까지, 그러니까 40%까지 빠졌죠. 0.20에 샀다가 뭐 조금 한 20% 올랐다가 쭉 빠졌으니까 40% 깨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봤나. 하방인데 일단. 그리고 다음날 뭐 보합이 시작했다가 쭉 밀어 올렸지요. 밀어 올리는 거 보고 내가 요때 영상을 만들고 했던 걸 또 까먹었나 봐요. 그리고 차트가 이상하게 에러가 났어요. 차트가 에러가 나가지고 분봉이 안 뜨더라고요.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30분봉 전부 동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똑같이 움직이길래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뭐 시스템이 에러 났는가 보다 해서 끄고 다시 켰지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또 뭐에 씌있는가 뭐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거꾸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뭐 요쯤 어디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거꾸로 들어갔고, 그리고 뭐 박살이 났지요. 처음에 들어갔던 387 그대로 들고 어제 원래 계획대로 뭐 버텼으면은 어제 뭐 1.1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10배 났지요. 뭐 하다못해 내가 봤던 1.0까지 가면은 내가 샀던 것 대비 5배는 났으니까 청산을 하고, 오늘 보면은 밑에서 시작을 했다가 요 전저점 비슷하게, 선물 얘기입니다. 전저점 비슷하게 생각했다가 쭉 밀어 올렸다가 다시 빠졌지요. 다시 이래 빠졌습니다. 밑에 시작했다가 올리고 다시 빠졌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1.50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여기 밑에 대비 뭐 어쨌거나 10배 넘게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에 1.66 시작했으니까 어제 뭐 꼭대기에 팔거나 아니면 어제 종가쯤에 뭐 한 3배 정도 났을 때 0.20에 샀으니까 팔거나, 아니면은 좀 더 버텼다가 오늘 아침 시가에 동시호가에 털었으면은
틀었으면은 제일 잘한 거지요. 그래서 하루 정도 버티겠다 생각을 하고 샀는데 하루도 못 버텼고, 이틀 정도 버텼으면은 뭐 대략 한 8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 계획 정도로 메울 거다 앞에 생각하면 1.0이니까 한 5배. 그리고 지켜보게 되면은 오늘 올랐다가 빠지면서 이 오를 때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다시 뭐 요 0.1 얼마까지 내려왔습니다. 내가 팔았던 0.13 정도에 다시 샀으면은 오늘 다시 올랐지요. 1.5까지 한 10배 내고 이래 내려올 때 뭐 이때는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내렸다가 재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샀던 거 생각한 뭐 5배도 낮고 10배도 낮습니다. 2.03까지 갔으니까 10배도 뭐 운 좋게 났는데 종가까지 그냥 들고 있어도 종가에 얼마의 끝이 났는가 하면은 386.22의 끝이 났으니까 뭐 1.28 정도로 끝이 났으니까 6배 정도 수익은 난 거지요. 6.3배 수익이 난 겁니다. 6.3배. 6.3배가 맞나? 뭐 어쨌거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6배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못했지요. 어제 깍꿍님이 톡이 왔지요. 톡이 왔습니다. 톡을 하셨지요. 깍꿍님이 톡을 내가지고 바닥인 것 같냐고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답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잘 모르겠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왜 그러냐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요 전 저점을 뚫을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뚫을 것 같으면은 하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흑산병이 나왔고 원칙대로 한다면은 떨어지고 있고 내가 여기를 깰 가능성은 적다 그랬죠. 적다. 근데 여기는 깰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다. 어제는 안 깼고 오늘은 깼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코스피에서 본다면은 요 저점이 어제 깨졌지요. 선물은 안 깨졌지만은 또 코스피 200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요 저점은 어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만 안 깨지고 코스피 200은 깨진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깨졌습니다. 코스피 200이 선물은 항상 그 베이시스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보통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로 갈 때 좀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갈 때 좀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흐름이라 그러면 뭐 세계 경제죠. 세계 경제 중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를 하니까 미국이 그 테이퍼링을 끝내는 시점을 2023년으로 얘기했다가 줄였습니다. 2023년을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 공화당이고 지금 줄이고 있는 지금 정권은 민주당이죠. 나는 미국이 다 같은 미국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몇 년 사이에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히 다르기도 하구나. 같은 부분도 많은데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공화당은 대체적으로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경향이 많고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상황윤리에 능수능란합니다.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지가 말한 걸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이 한 말이니까
민주당은 뭐 지킬 이유도 없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뭐 오늘 뭐 누구 유튜브에서 언뜻 봤는데 3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양적 완화해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양적 완화가 끝난 게 아니죠. 돈을 계속 푸는 거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돈 푸는 걸 줄이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3월경에 오히려 양적 축소를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나 봅니다. 뭐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아직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보니까 앞서부터 그럴 가능성이 3월, 6월 비치고 있었는데 그래 되면은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쭉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면은 달러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나라가 많아지게 될 거고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은 달러 부족 사태가 나라별로 천차만별로 더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나마 미국과 통화 수합을 한 국가는 거기서 좀 안전하겠지요. 외환 공격을 갖다가 좀 덜 받을 겁니다. 외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세력들인데 헤지 펀드들이 주로 공격을 하지요. 그런 공격에서 좀 자유로우려면은 미국과 통화 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통화 사업을 했다가 12월 말일자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통화 사업을 연장을 했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통화 사업이 끝났고 뭐 외환이 충분하다 하는데 글쎄요. 뭐 IMF 때도 외환이 충분하다 했는데 결국 IMF 났고 그때는 그래도 나라에 또는 가정들의 뭐 저축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소비를 합니다. 지금 패턴이 미국 패턴과 비슷합니다. 저축 안 하는 패턴, 뭐 열로 해가지고 일단 쓰고 보자, 즐기고 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 저축이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저점이 진짜 저점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던 이 코스피 200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코스피와 선물은 여기가 꼭대기입니다. 이게 꼭대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내려온 하락이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끝이 나고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깨기 전에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하락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자꾸 내리냐? 왜 내리냐? 내 생각에는 많이 올리지 않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럴 것이다. 외국인 세력들이. 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내가 바라보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래 봅니다. 많이 올리지 않고 수익을 많이 얻고 싶어서 그런다. 뭐 그런 근거를 그래 생각하는 근거를 대라 이러면은 외국인 오늘도 샀습니다. 이래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2020년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팔았거든요. 내려도 팔고 올라도 팔고 계속 팔았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팔고 계속 팔던 인간들이 언젠가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요 어디쯤부터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근처부터 뭐 11월 뭐 중순 언제부터 사기 시작인 것 같은데 요 어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요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에 샀거든요. 그러면은 좀 올려가지고 이 근처 어디서 팔아도 웬만큼 수익은 난다. 만 10% 20% 수익은 난다고 나는 봅니다. 그 와중에 원달러 뭐 원칙적으로는 뭐 달러원 앞에 놓이는 게 먼저라고 하니까 달러원이 맞는데 다들 원달러라고 하니까 나도 원달러 하겠습니다. 원달러가 오늘 드디어 1200원을 깼습니다.
참 오랜만에 깼지요. 1200원을 깬 적이 거의 없거든요. 요때 그 최 사장이 와가지고 뭐 한번 내릴 것 같은데 팔까 말까 고민을 하길래 나는 요 1130원 갈 가능성보다는 1230원 갈 가능성이 더 많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양쪽 다 안 갔습니다. 양쪽 다 안 가긴 했는데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1230원 쪽 갈 가능성이 더 많지요. 1200원을 방어하려고 국가에서 한국은행에서 외화를 마구 털어내면서 방어를 했는데 결국 뚫렸거든요. 뚫렸습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요 저점을 버티내려나 안 내려나 뭐 이런 고민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저점을 버티낼 거냐. 이 근처에 왔을 때 자, 깍꿍님이 나한테 한 번씩 물어보지요. 깍꿍님이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더 잘합니다. 옵션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뭐 잘하는 거 맞지요. 자, 커브 메탈님도 내보다 잘합니다. 뭐 수익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나는 못 내고 있는데, 내보다 잘하는 거 맞지요. 깍꿍님도 잘 합니다. 그 깍꿍님이 바라보는 대로 전저점을 뚫을 것 같아. 어제 뚫었지요. 오늘 또 뚫었습니다. 깍꿍님이 말하는 전저점이 뭐 요거를 얘기한 건지 이거를 얘기한 건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옵션을 아는 사람이니까 요거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제 안 뚫리고 오늘 뚫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하고 얘기했고, 뭐 요거를 갖다가 영망시행이라 하나 하여튼 어쨌거나 요런 캔들이 뜨면은 하방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요. 통상적으로. 뭐 근데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좀 더 갈 것도 같습니다.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걸 뚫을 거냐 안 뚫을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 뚫으려면은 선물 지수가 한 20포인트 정도 더 빠져야 되죠. 지금보다 20포인트 20포인트 더 빠지겠나. 나는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꼭대기 대비 50% 조정이면 요 정도지요. 한 3포인트 정도 더 빠져야 되고, 0.618 조정 같으면은 뭐 한 379, 380이니까 아직도 한 16포인트 정도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좀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뭐 4분의 3 조정 같으면은 조금 더 빠져야 되지요. 한 11포인트 잘못 봤나. 0.618 조정 같으면은 0.618 조정이 뭐 지금 한 6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어쨌거나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뭐 이게 스토캐스틱인가 CCI인가 뭐 스토캐스틱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바닥권에 들어오고 있지요. 이 바닥권에 들어오면은 며칠 지나면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 들어오면은 보통 이런 바닥권이 며칠 있다가 끝이 나지요. 이런 과열권에서 바닥권으로 내려오고 나면은, 자, 이 바닥권 들어왔을 때 보면은 뭐 한 2, 3일 만에 뭐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바닥권도 마찬가지로 며칠 만에 돌아섰지요. 며칠 만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도 며칠이면 돌아선다.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면은 다음 주면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돌아선다면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 거냐, 뭐 그때 돼봐야 알겠지요. 내가 영상을 만들면서 연말 연초 영상을 만들면서 요 갭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지요. 내보다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내보다 주식을 잘하는
커브 메탈링 같은 경우가 이 갭을 뚫기 전에는 상방으로 보지 않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갭을 뚫지 않으면은 하방으로 보겠다. 뭐 그것도 괜찮지요. 그래서 나는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 중에 있다. 그 가운데 반등을 했고 그 가운데 조정이 들어왔고 뭐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갈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많이 올라갈 거고 시장 상황이 나쁘면은 조금 올라가거나 요 자체가 꼭대기가 되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선물로 볼 때 이거를 한번 뚫으려고 시도했고 못 뚫었고 다시 뚫으려고 시도했는데 못 뚫었고 밑으로 내렸다가 재차 뚫으려고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뚫지 못하면은 요번에 내렸다고 올려가 다시 뚫지 못하면은 재차 하락을 할 거다 하고 봅니다. 그러면은 요 부위가 이 무렵이 어쩌면 꼭대기가 될 수도 있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한 6, 70%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꼭대기를 뚫으려고 하다가 꼭대기쯤에서 흑산병이 나왔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파생을 하는 사람은 상방보다는 하방을 바라보고 베팅을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하방을 보고 베팅을 했는데 하루 이틀을 못 참아가지고 위클리는 아직 내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적응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워낙 빠르고 뭐 빠르다 그러면은 주식 스캘핑도 만만찮게 빠릅니다. 뭐 눈으로 보고 내가 가격 클릭하고 엔터 딱 치는 순간 바로 안 하고 뭐 누가 톡이 와서 한번 쳐다보고 누르면은 이미 놓치는 케이스 한 1초 0.5초 상관으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캘핑은 뭐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이나 또 위클리 옵션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위클리 옵션이 움직임이 워낙 다이나믹하고 액티비티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게 지금 숙제로서 나의 연구 과제에 있습니다. 나는 매수를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매수 기법에서 찾아내고 있는데 뭐 찾아질지 안 찾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열심히 나름대로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장중에 내인데 물어보면은 가능하면 장중에 묻지 마세요. 장중에는 나도 많이 헷갈립니다. 끝나고 자세히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데 장중에는 잘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 보는 경우. 왜냐하면 이 호가창들이 무지하게 빠르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이 분봉들도 보고 일봉도 보고 하지만은 막 움직이니까 정신이 좀 없지요. 젊은 아들은 빨리빨리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분석이 되는데 나는 젊은 아들보다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 빨리 잘 안 되네요. 뭐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속독을 하고 속청을 하고 한 번에 뭐 30개, 50개, 뭐 100개 이런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보고 하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긴 시간을 해가지고 그나마 젊은 사람과 비슷하게 해내고 있는데 뭐 나는 연습을 했는데 그냥 뭐 정신분열증이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하다가 몇 년 동안 해보다가 몇 년 전에 관뒀는데 뭐 박사님도 관두라 그러고 해서 관뒀습니다. 이 흐름 자체를 갖다가 읽어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제도 10배가 저가 대비 넘게 났고 오늘도 저가 대비 10배가 넘게 났습니다. 오늘은 거의 20배 났지요. 어제 열 몇 배, 오늘 열 몇 배 이래 났는데 기회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나한테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많으면은 천천히 가면은 이기겠지요. 내가 유리한 판에서만 하면 이기겠지요. 항상 급한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뭐 세상이 이치지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성부를 보기 위해서 위클리 시장에 뛰어들었지요. 위클리 시장에. 위클리가 대세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가을쯤부터 대충 느끼고 있었는데 11월 말 이때 완전히 확신을 가졌지요. 위클리가 이제 옵션판에 옵션 시장에 대사가 되어버렸구나 하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돈 벌려면은 위클리를 해서 성공을 하거나 뭐 실패하면 뭐 끝내거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반등할 때 내렸다가 급락하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다가 뭔지 모를, 나는 모르지만 뭔가 있었겠죠. 사건 때문에 재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곧 그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 사건이 뭘까? 지금 뭐 많은 사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굳이 안 사도 되거든요. 개인들 매수세는 계속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개인들이 100조를 넘게 샀을 겁니다. 아마 작년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2년 동안 그 우리 바이러스 사태 한 2년 다 돼가지고요. 그 사태 동안에 개인들이 매수한 금액이 100조가 넘을 겁니다.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100조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뭐 10몇 조 이러다가 20조, 20몇 조 이러다가 지금은 뭐 60몇 조 이러고 있죠. 66조입니다. 오늘자로. 71조까지 올라갔다가 1월 3일날, 1월 4일날 66조가 돼 있네요. 자, 뭐 MMF도 언제든지 이쪽으로 일부는 넘어올 수 있는 돈이죠. MMF도 줄었고, 뭐 채권형이 별로 늘도 안 했고, 혼합형도 별로 안 늘었고, 뭐 주식형도 뭐 늘지 않았고, 조금밖에 안 늘었고, 선물 예수금은 뭐 조금 늘었지만 별 차이는 없고, 고객 예탁금은 뭐 조금 줄었습니다. 뭐 한 5조 날라갔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요 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은 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외국인이 지금은 사고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 여지가 남아 있다. 뭐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구나 싶어 가지고 외국인 투매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이 받아주겠죠. 기회다 싶어 가지고. 근데 밑으로 계속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를 꼭대기로 보고 여기서부터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릅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릅니다. 아주 크게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까? 뭐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생각을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 여기가 상당히 강력한 지지대가 되겠지요. 여기가. 그전에는 여기가 지지대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도 지지대가 될 거고, 그래서 뭐 2000, 1800 이하, 14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0.01%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한 20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한 1% 정도 두지요. 한 2500 정도 올 가능성은 뭐 꽤나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시장이 오를 때 버는 사람은, 오를 때만 벌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갖다가 지금은 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이미 내가 팔으라 했을 때 파는 게 맞았고, 이제 떨어질 만큼 좀 떨어졌으니까 조만간에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얼마큼이라도.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남은 걸 갖다가 수익 나면은 다 털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쭉쭉쭉 빠지게 되면은 얼마큼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연봉 그 연 차트로 보게 되면은 5년이 여기 있습니다. 5년 이평선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5년선을 물고 움직이는데 갭이 많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갭을 뭐 올해나 내년이나 메울 겁니다. 올해 메우든 내년에 메우든. 그러면 하락은 불가피하겠지요.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대장주가 있지요. 대장주. 주식 차트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총순위가 지금 삼성전자인데 8만원 갔다가 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8만원 정도는 올 거라고 봤고, 조금 더 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뭐 또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데 이 저점을 깨고 떨어질지, 좀 떨어지다가 재차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8만원 회복하고 뭐 8만 5천원, 9만원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보는 쪽인데 뭐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뭐 올라간다 이게 우스운 거고, 뭐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5일선, 11선, 21선 다 깼지요. 다 깼습니다. 요 빨간 게 아마 뭐 201선이나 241선 좀 될 건데 그것도 깼거든요. 깼고 121선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냥 5일선, 11선, 21선만 깬 상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더라도 5일선, 11선, 21선 다 깼습니다. 다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매매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1,800억을 샀습니다. 샀는데 수량을 보면은 뭐 코스닥은 1,200억 팔았네요. 수량을 보면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금액보다. 이게 뭐냐면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갖다가 대형주는 좀 사고, 그러니까 비싼 주식은 좀 사고 싸구려 주식은 많이 팔았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체감하는 그 하락폭은 지금 더 크다는 얘기죠. 개인들은 소형주들을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대형주의 이 하락폭보다 중소형주들의 하락 종목이 더 많다. 그런데 오히려 금액으로 볼 때 매수를 했으니까 중소형주들은 더 많이 빠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변동성이 옵션 쪽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차울물을 볼 때 뭐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은 어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어제까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ATM이 콜 쪽이 0.76, 푸 쪽이 7.6, 7.51, 뭐 두 개 합쳐가지고 대략 한 15.11이죠.
만기가 그 차월물 시작도 안 했는데 차월물 보통 시작이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요 정도에서 보통 시작을 하는데 우리 언제입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리고 올라왔을 때 이때는 보통 한 10 얼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5배에서 2배 가까운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프리미엄이 지금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습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조만간에 또 이 뭐 아랫방향이든 윗방향이든 한 번쯤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뭐 사물물 같은 경우는 뭐 거래가 거의 안 됐을 것 같은데, 사물물 같은 경우 뭐 거래가 별로 안 됐지요. 거의 안 됐는데 행사가를 보게 되면은 사물물 ATM이 뭐 거의 호가 공백이죠. 공백. 거래가 안 되니까 호가 공백인데 385에 뭐 거의 다 공백 같이 돼 있는데 385를 합하니까 그래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달 넘어 있는 것이 과거에 올라올 때의 평균 수준보다도 프리미엄이 적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프리미엄 또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겠는데 한번 또 폭발해 가지고 변동성을 늘릴 때가 다 되어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변동성 폭발이 위쪽 방향으로 될 거냐 아래쪽 방향으로 될 거냐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위로도 되고 밑으로도 돼야 변동성이 프리미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서 ABC 해가지고 하락을 했고, 뭐 짜기만 뭐 ABC 반등 들어오고 ABCDE 하나 둘셋넷 5개 해가지고 완성이 되었고 엔딩 파동도 나왔고 그리고 반등이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게 깨지는 순간에 내 생각이 내가 바라보는 게 틀린 거지요. 내가 바라보는 게 틀린 거고, 이게 깨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가는데 이 깊은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내가 원래 바라봤던 3100 전후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커브 메탈님은 요 갭을 메우고 나서야 위쪽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갭을 갖다가 메우려면은 한참 남았지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이 고점도 못 뚫었습니다. 이 고점도 못 뚫었고 이 고점까지 올라갈 뭐 가려면은 한참 올라야 되는데 한 170포인트 뭐 이래 올라야 150포인트쯤 올라야 되는데 뭐 쉬워 보이진 않죠 지금. 그나마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외국인이 뭐 주식을 사든 주식을 팔든 주가를 밀어 올렸다. 그러면 3100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뭐 3200이 갈지 3300이 갈지 뭐 3100으로 끝이 날지 뭐 난 잘 모르겠습니다. 3100 언저리부터는 가진 종목을 트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틀고 한동안 뭐 6개월을 생각을 하던 1년을 생각하던 이 시장을 주식 시장을 현금으로 돈은 떠나고 또는 돈을 빼고 일부 뭐 감각을 위해서 한 10% 정도만 현금을 가지고 전체 자금에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계속 버는 사람, 뭐 커버메탈링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내려도 계속 뭐 매매를 하시면은 뭐 하락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계속 버시겠지요. 그런데 하락을 갖다가 뭐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뭐 제일 높아 보이는데, 내가 나름대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행보를 보면은 두 양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뭐 그 다음에 허경영이 함 떴다가 지금은 또 안철수가 뜨고 있지요. 뭐 언론이 띄우면은 사람들은 언론 믿고 뭐 다 그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재명이 행보를 보면은 좀 국제적으로는 오는 것 같고, 윤석열이를 보면은 그냥 그 우리나라 안에서 내분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이가 될 가능성보다는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언론이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3월 9일이니까 한 두 달하고 한 며칠 남았습니다. 두 달하고 한 며칠 남았는데 아직도 뭐 선대위도 뭐 새로 구성을 하니 뭐니 하는 이 야당, 뭐 국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당, 이런 당이 이 정권을 잡겠나? 못 잡을 건데 하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나는 여론조사에서 뭐 국민의 힘이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갖다가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길 때도 그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에조차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는 뭐 진짜 여론조사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조사가 오는데, 올 때 이것저것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은 어떤 거 누르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어떤 거 누르면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여론기관이구나. 여론조사를 희한하게 한다. 뭐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대선 판도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결국은 내가 다시 보기 위해서 찍는 거니까 뭐 그냥 내 일기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지나고 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위해서 내가 찍습니다. 요때도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상으로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남겼으면 내가 한 번 더 봤을 건데 또 내가 안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 며칠 영상을 안 찍었으니까.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까먹습니다. 이날은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끊어질 이유도 없었는데 뭐 그렇게 되었지요. 요 날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이 매매에 도가 터야 되는데, 매매에 덕도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매의 덕도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는 누구나 바라보지요. 누구나 맞춥니다. 근데 바라보고 맞추는 거하고 실제 돈을 들고 매매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은 매매는 호가 하나만 달라도 체결이 안 되고, 호가를 맞췄다 하더라도 내 거는 체결 안 되고 갚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그래서 이론과 실전은 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거를 뭐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깍꿍님이 보시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깍꿍님께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저점이 뚫릴 것 같아. 그럼 하방으로 들어가시라. 근데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 그 공포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적게 들어가라고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금액을 많이 들어가면은 공포 극복이 안 되죠.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않은 만큼 들어가는 것이 자기 그릇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깍꿍님은 금액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요때 수익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컸던 게 뭐 내려올 때는 뭐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셨고 올라갈 때는 적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20만 원 가지고 600만 원 벌었잖아요. 벌은 게 아니고 20만 원이 6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30배가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을 넣었으면은 6천만 원이 됐을 건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못 버텼다 생각하거든요. 돈이 적었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불안하지 않을 만큼 돈을 넣고 보는 방향대로 하세요. 깍꿍님 방향 잘 봅니다. 이 중요한 것도 맞췄잖아요. 내가 바라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물로 바라볼 때 이것 뚫을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쌍바닥 정도 칠 거다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쌍바닥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크지요.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뭐 하루 이틀 늦어도 사흘 안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지 않을까 뭐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또 지켜봐야 아는 거지요. 지켜봐야 올라올 때 뭐 깨작깨작 올라올지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올라올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뭐 마음으로서는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오. 왜냐하면 나는 위클리를 하니까 이제 위클리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만드는 영상이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으로 부자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빼겠습니다. 지금 주식으로 부자가 안 되고 쪽박 찰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세 하락기이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면은 이제 털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들어오면은 털고 상당 부분을 현금화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현금화 시키든 뭘 하든 알아서 하는데 어쨌거나 나는 반등이 들어와 가지고 3100 이상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주식을 정리를 하시라 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또 불 붙어 가지고 막 사고 마지막 불꽃 먹어야지 하고 하다가 물리면은 그때는 하염없이 내려갈 수가 있고 뭐 현금으로만 하는 사람은 내려가도 뭐 1년을 버티든 2년을 버티든 10년을 버티든 올라오겠지요. 회사만 안 망하면 올라옵니다. 근데 신용이나 미수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공중분해되고 없지요, 돈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용과 미수는 하지 마시라. 돈 벌고 싶으면 또는 돈을 지키고 싶으면 돈을 잃지 않고 싶으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팔지 않으면은 결국 손실 난 게 아니죠. 확정된 게 아니니까 평가손이죠. 또 안 팔면은 이익이 난 게 아니죠. 평가이익이죠. 팔아야 결국 이익이 확정된 거고 팔아야 결국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쉽지 않습니다. 위로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종합이 2920이지요. 위로 300포인트 올라가면 3320, 밑으로 300 떨어지면 3620. 뭐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클까요? 나는 아래쪽으로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아래쪽으로.
위로도 올라갈 것 같은데 밑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오면은 털고 이제 우리 1440부터 올라온 시장이 이제 끝이 났구나. 그리고 바닥을 알 수 없는 저 바닥을 향해 하락을 할 거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버스나 코퍼스 사면 돈 벌겠네. 그거 사는 개인들이 적으면은 돈을 벌겠지요. 많으면은 또 그거 잡아먹으려고 거꾸로 위로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어쨌거나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 버는 거는 메이저 세력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왜? 저거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 들어온 100조 그 상당 부분 8, 90조 정도는 아마 털어먹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털어먹을 겁니다. 나는 주식으로 들어간 돈이 거의 다 털렸습니다. 다 털렸으니까 내 말고 또 털릴 하수들이 또 있겠지요. 중수들 정도까지 털어먹고 고수들 일부의 돈을 털어먹고 나면은 아마 그게 끝일 겁니다. 고수들도 돈이 털립니다. 이번 장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웬만한 고수들은 돈을 좀 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나름대로 나는 하고 있습니다. 자, 장시간 영상을 찍었는데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이래서 일단 오늘 어제 운동을 쉬었고 오늘도 운동을 하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 잘 살아남아 가지고 또는 매매를 잘 하셔 가지고 돈을 버시는 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내 영상을 보고 커브 메탈리면 돈을 벌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계속 벌면은 내가 상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계속 벌면은 얘기를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